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내일은 올해 등장했던 종목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였던 파두가 상장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두 상장일 매매 데이터를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파두 주관사가 6곳이었는데 NH, 한국, 한화, 현대차,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KB증권입니다. 청약하신 분들 내가 어디로 청약을 했는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배정 결과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에 35만 주를 배정을 했었는데 직원들이 약 26만 4천 주를 청약했습니다. 그래서 배정 물량 중에서 약 8만 6천 주가 미달이 나왔고요. 이 미달 물량은 기관 투자자에게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의무 확약이 32.5%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요일 측에서 21.9%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약 1.5배 늘어났는데요. 파두 관련 뉴스 기사에서는 의무 확약 위주로 배정을 할 것이라는 언급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의무 확약이 50% 정도까지 늘어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의 생각보다는 의무 확약이 크게 늘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6개월 확약 비율이 21%로 의무 확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 확약의 퀄리티는 좋습니다.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은 운용사에서 가장 많이 받아갔습니다. 약 250만 주로 전체 물량의 57%를 받아갔고요. 나머지 물량은 외국인이 100만 주, 기타 기관이 68만 주 정도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두는 비교적 물량을 골고루 나누어서 받아갔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상장일 유통 물량이 1729만 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체 주식의 36%가 상장일에 풀리게 되고요.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도 5,362억 원으로 올해 상장했던 모든 종목 중에서 가장 큰 유통금액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상장일 물량 중에서는 기존 주주 물량이 1280만 주입니다. 그래서 공모주주 물량보다는 약 3배 정도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약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상장일부터 스톡옵션이 98만 주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이 시작된 스톡옵션 중에서는 직원들이 보유한 물량이 98만 주 정도 되고요. 98만 주는 전체 주식의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행사 가격도 상당히 낮습니다. 100원부터 7,100원 사이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행사 가격을 보고 있으면 직원들이 상장일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톡옵션도 상장일에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파두 사이즈를 고려하면 98만 주가 더해진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유통 물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크게 신경 쓸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상장일 키맨으로 기존 주주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면 개인 주주도 물량을 143만 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1100만 주 정도를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무적 투자자들의 스탠스가 이 종목 상장일 성적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 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파두는 올해 프리-IPO에서 마지막 투자를 받았던 밸류가 1조 800억 원입니다. 이번에 상장할 때 1조 5천억 원으로 상장하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 중에서 공모가 이상으로 취득한 주주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빅텐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상장했던 공모주들 수요 예측이 잘 나왔던 종목들도 상장일에 종가 기준으로는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버넥트, ALT, CG트로닉스 이 세 종목이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다만 MI큐브는 그래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MI큐브와 나머지 종목들의 차이가 결국에는 유통 물량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두도 유통 물량은 엄청난 종목이죠. 게다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주주 물량이 공모 주주보다 3배 정도 많은 상황이고요. 또 기존 주주는 대부분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파두의 성적을 결정하는 집단은 결국 기존 주주 중에서도 재무적 투자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종목 상장일에 단타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초가부터 매수 주문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고요. 유통 물량도 엄청납니다. 게다가 지금 공모주 시장이 수급이 활발한 시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하고 싶은 분들도 눈치를 조금 볼 텐데요. 자, 그런데 재무적 투자자들은 공모가에 팔아도 전부 수익이 나오는 상황이고 특히 공모가보다 3, 4배 낮은 가격으로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초가부터 그냥 매도만 하면서 탈출하는 모드로 나간다면 상장일 성적은 와르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동단결 모드로 최대한 물량을 돌리면서 수급을 조금씩 유도를 할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초가는 일단 공모가 이상에서 출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 시초가가 공모가 이하로 출발했던 종목이 4개가 있는데요. TEMC, 토마토 시스템, 나라셀라, 그리고 파로스아이 바이오였습니다. 자, 그런데 화면 보시면 올해 1월에 상장했던 TEMC는 시초 가격은 공모가 살짝 아래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후에 공모가 대비 18% 정도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나머지 세 종목을 보시면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에서 시작을 하니까 장중에 고가도 공모가 대비 거의 상승하지 못하였습니다. 토마토 시스템, 나라셀라는 그래도 공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왔지만 1%만 상승하고 바로 미끄러졌고요. 파로사이 바이오도 공모 가격까지는 주가가 올라왔지만 또 바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세 종목의 종가를 보면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상장일을 마무리했는데요. 파로사이 바이오와 나라셀라 두 종목을 차트로 다시 보면 이 차트들은 상장 직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3분 단위로 주가를 보여주는 3분봉 차트입니다. 파로사이는 시작 직후 주가를 밀어올리면서 공모가까지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바로 빠져버리고 이후에는 10시까지 주가가 쭉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나라셀라도 시작 직후에 공모가 이상으로 한번 올렸다가 빠지고요. 이후에 두 번 더 공모가 이상으로 주가를 올려보려고 트라이를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요. 이후에는 주가가 빠지면서 장 끝날 때까지는 공모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두 종목은 상장일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마감했는데 나라셀라는 상장하고 5일 뒤에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그때 주가는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왔고 파로사이 바이오도 상장 3일째에 상한가가 나오면서 주가는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장일에 손절을 하지 않았다면 며칠 뒤에는 공모가 이상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는 종목도 있지만 위니아 에이드 같은 종목들은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고요. 현재 주가는 공모가에 반의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중요한 것은 올해 상장했던 종목들을 보면 시초 가격이 공모가 이상에서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공모가 아래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후에 공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두는 공모가가 31,000원이었고요. 상장일 최대 주가는 124,000원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주가는 18,6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라방에서 뵙도록 하고요. 남은 휴일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